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정과 공전을 제주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 그런데 중산간 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인데요. 최근에는 한림읍 금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이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352회 정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는 원희룡 도정이 중산간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김태석 의원님을 모시고 금수산장 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행정과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7월 1일이면 벌써 이제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도 한 3년 되고 이제 1년 딱 남는데 지난 3년 동안 의장 생활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떤가요?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드림타워가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그때 풍동 조작 실험을 제가 풍동 실험을 조작했다는 게 지적해 가지고 그 56층짜리를 그 38층으로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그 전반기 2년은 상당히 보람 있게 지냈고요. 다음에 후반기 들어와서는 뭐 그 문광희 그 관광정책부문, 다음에 이번에 신화련 문제, 이런 문제를 그 허위 보고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제주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후반기에는 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 기간이 지난 19일이었는데 그 문화관광 스포츠위원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를 돕기 위해서 그 금수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그 중국계 자본, 정확히 말해서 홍콩인데 그 뉴 실크로드 회사와 그 블랙스톤 리조트가 만든 합작 회사입니다. 근데 그 신화련 금수산장 그 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이번 문제가 된 사업인데요. 그 한림읍 금왕리 일대 그 약 마라도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7,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뭐 스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몰을 만들어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뭐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자본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번 회의 때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한 4-5가지 좀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좀 하나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사업자 측이 입지를 축소해서 사업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거가 어떻게 좀 된 내용인지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블랙스톤 리조트, 기개발된 블랙스톤 리조트가 지금 골프장 27홀로 되어 있는데 그 27홀 중에서 9홀을 이제 개발 부지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 옆에 또 땅을 그 매입을 합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주식회사가. 그래서 9홀과 그리고 그 편입된 부지를 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제가 질문 드릴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인근에 있는 골프장을 매입을 해서 이걸 활용한 뭐 개발인데 이거를 두고 뭐 꼼수 개발이다, 편법 개발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이게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밝힌 우리 중산간 개발 원칙에 대해서 좀 위반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중산간 개발 원칙에도 위반되지만은 그 지금 우리가 경험으로 봤던 그 테디밸리 그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그 대규모 그 호텔과 콘도미니엄 분양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골프장을 활용한 대규모 숙박시설, 다음에 또 골프장 주위에 토지를 매입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블랙스톤 리조트가 이
이런 개발을 허용해 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 남조로 근처에 있는 그 골프장들은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것이 허용될 때 앞으로 난개발에 대한 여파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번이 나름대로 시험대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 사업이 허가 여부에 따라서 중산간에 위치한 골프장을 예. 주변으로 한 개발이 실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델리안 리조트라든지 아까 테드밸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원희룡 지사가 개발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스톤 리조트는 지금 행정 절차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나갔을 경우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전체 지금 30여 개 골프장이 그 한두 개만 빼놓고는 그 경영난에 빠지고 있는데 개발 변경,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때 형평성 논리를 들이대면 차기 도정에도 상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예. 그 지난 4월에 열렸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지하수 및 경관 1, 2등급 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는 좀 주문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은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제대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문제점들도 지적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행정이 알고도 했으면 그 직무유기, 그건 대단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골프장 라인, 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지금 그 사업 보고서는 표시되어 있는데 수자원 보호 구역에 기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하수 2등급 보존 지역입니다. 다음에 그 나머지 그 편입된 부지가 9.94%인데 이걸 가지고 그 지금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친 건데 그 지금 신규로 편입된 모든 부지의 그 지하수 등급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인홀 골프장의 그 용도가 그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은 빼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기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빼가지고 그 편입된 부지의 지하수만 그 지하수 2등급 부지만 1, 2등급 부지만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골프장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아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하수 2등급 보존 지역에 거기에 뭐 가든, 스파, 뭐 웨딩, 뭐 이런 그 개발 또 컨벤션인가 개발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개정된 조례는 지하수 2등급 보존 지역은 2등급 지역은 원형 보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개발 행위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숙박 시설이 거의 다 끼어 있거든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지금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제주연구원에서 이미 했었던 연구 결과를 보면 2018년도면 우리 도내 숙박시설 한 4,330질 정도가 과잉 공급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 또 편법으로 진행되고 편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소위 이 금수산장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숙박시설 과잉 시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금지가 됐을 때 그 관광국장이 우리한테 와서 업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그 나머지 호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이 적자가 예상된 호텔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대책이 그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이제 지적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 관광 호텔도
남아돌아서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하는 도 당국이 지금 약 700실이 넘는 그런 그 관광호텔과 콘도를 편법을 활용해서 해주겠다는 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발전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비격되어야 할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은 사안이 카지노 문제거든요. 예, 예. 제주도 내 9개 기존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규모가 좀 작죠. 근데 요 영업장을 이전해서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게 신화 역사공원의 사례가 있어서 좀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요것도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수산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블랙스톤 리조트하고 다음에 뉴 실크로드가 그 합작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 카로텔의 메가럭이라는 그 카지노가 있는데 그 메가럭의 주주가 그 뉴 실크로드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시설 계획을 보면은 위락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카지노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락 시설은 카지노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유락에 관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메가럭 카지노를 신화역수 그 하얏트 카지노를 신화역수 공원으로 옮기듯이 메가럭 카지노를 그 금수련 선장 개발 그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한 겁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서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원칙을 밝힌 것도 하고 좀 연관될 수 있는데 기존 영업권을 가져서 이동을 하면서 영업장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아까 금방 지적했던 것만도 크게는 한 4-5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지적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불어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조건부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좀 저는 참가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특히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또 부결 권한도 갖고 있는데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들은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구단위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큰 것을 보지 않고 건축이 어떻고 미관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주차장이 어떻고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불만사항을 이야기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거다. 그건 차후의 문제지 않느냐. 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이 제주도에 미칠 파장, 미래의 가치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주장했던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일단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게 남은 절차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뭐 행정 그리고 도의회 뭐 이런 정도에서 걸쳐야 될 절차가 있을 건데 뭐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남은 절차 속에서 또 뭐 바로잡거나 아니면 뭐 이게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여지는 좀 있는 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것들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은 거기서 어쩌면은 뭐 부결은 뭐 거기는 없으니까 어떤 재심이라든지 심의부라든지 절차를 다시 해보라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설사 통과되더라도 도의원들이
그 환경 그 영향평가 12 동의안에서 도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게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국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유감인데, 모든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그 결정이 되면 개발 사업이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이것이 제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규모 개발 행위는 전적으로 도지사의 그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지사가 갖는 고유한 권한이고 막강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결해줬다 그래서 막바로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었던 최종적으로 어떤 개발사업 승인 여부는 도지사의 몫이죠. 그렇죠. 도지사의 몫이죠.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제주 미래의 가치를 감안한 아주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런 행위가 좀 이루어졌을 거여야 되는데 그와 뭐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룡 도정에게 특히 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하는 마지막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희룡 도정이 청정과 공존이란 대원칙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지금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1년 남짓 남아있지 않은 그 정부가 지금 뭐 송악산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신화리안 문제, 다음에 또 국제문화단지, 에어월럽 상황,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 1년 남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원희룡 지사의 그 철학이 바뀌었는지, 다음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지, 이것을 원희룡 지사가 반드시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석 의원님을 모시고 신화리안이 추진하고 있는 금수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발과 보존, 청정과 공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규모 개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제주의 중산간, 그 중산간에서 벌어지는 금수산장 개발과 관련한 편법 논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에게는 새로운 개발 유혹의 촉매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이 중산간 개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청정과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제주 도정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